분이니까 딱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 분류는 여상원 변호사님 개인의 기준에 의한 분류니까 개인적 취향이 저희 뉴스탑10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네. 또 저게 박수현 대변인의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입니다. 아, 그래요? 박수현 대변인이 지역구인 공주와 서울을 고속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굉장히 서민적인 이미지를 많이 쌓았거든요. 네. 이번 마이너스 재산 공개로 이런 이미지가 더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밖에도 이 재산 공개 내역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이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째 소식 오늘의 5위로 꼽은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행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결국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심 재판이 이루어진 인천지방법원의 선고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범과 공범 둘 다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예, 검찰 구형도 네. 지금 현행법 하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를 구형했고요. 네. 그다음 법원 선고도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네. 나왔으니까 결국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을 선고한 겁니다. 네. 특징을 말하자면은 네. 17세인 A 양이 있었죠. 네. 주범으로 지금 돼 있는데 네. 저 17세가 되면 사형 무기를 갖다 선고할 때 네. 17세 이하는 네. 징역 20년만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특정 강력범죄처벌법에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징역 20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맞고 그다음 공범 박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18세가 넘으면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죠. 사형을 제외한 최대한의 형입니다. 그렇죠. 사형을 제외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를 했고 법원에서도 주범에 대해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형을 선고했다.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라는 이 선고 취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공범, 실행 행위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중형인 역시 무기징역을 저 18세 그 여학생인데 공범이라고 하고 있는. 제일 처음에는 그 살인 방조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 방적으로 기소됐는데 저 A 양과 B 양이 그 주고받은 문자, 그다음 그동안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지금 그 무기징역 선고받은 그 B 양이 오히려 이 범죄를 지시하고 네. 그다음 은폐를 지시하고 이런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죠.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자, 이 주범과 공범 실제로 감옥에서 감형받기 위해서 정신과 전문 서적도 읽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 함께 수감했던 사람의 증언이 나왔었는데요. 당시에는 그 감형된다는 얘기를 듣고 콧노래까지 불렀다 이런 얘기도 했고 부모가 넣어준 정신과 관련 서적을 탐독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정에서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했고 저는 선물인 줄로만 제이에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 자신의 그 죄를 넘기기도 했고요. 네. 또 환청이 들립니다. 완전 범죄는 계획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이지 않은 대답과 언행들을 이어갔습니다. 자, 1심 재판이 끝낸 뒤에요. 피해자를 변호했던 이 법률 대리인이 재판 과정에서 너무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놀란 이유 뭐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사실은 제가 선고 장면을 보고 또 조금 놀랐던 것은 피고인들이 너무 무덤덤해서 사실은 좀 놀랐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이 중형을 선고한 이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른들도 이제 성인이라도 이런 중형이 선고되면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고 그 자리에서 뭐 오열하거나 쓰러지거나 뭐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 아이들이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덤덤한 반응을 보여서 사실은 조금 그것 때문에 놀란 점도 있습니다. 중형, 법정 최고형, 사형을 제외한 법정 최고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했다. 어떤 심리일까요, 저 학생들? 사실 아까 여상원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원래는 A양이 주범, B양이 공범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으로 실제 한 일을 보면은 A양이 종범이고 B양이 교사범 같은 그렇죠. 일이거든요. 시켜서 한 것처럼. 그렇죠. 오히려 나이도 한 살 많았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아주 치밀하게 이 교사범인 B양이 했던 것이고 그런 성격이 그대로 선고 순간에도 반영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재판을 많이 판결을 하셨으니까 저렇게 중형이 선고되면 어른들도 정말 오열을 하고 충격을 받고 그럽니까? 그대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아, 자리에서 그래요? 피고인석에서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아하. 뭐 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저 아이들은 왜 멀쩡하고 덤덤합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네. 쟤들은 지금 자신들의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마치 그 옥상에서 병아리 떨어뜨려서 죽이는 초등학생들 심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우리가 볼 때 아주 잔혹스러운 범죄인데 그렇죠. 본인들은 어떤 게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 지금 그 여학생들도 네. 자기들의 범행이 얼마나 참혹한 거고 네. 그다음 피해자 유족이죠. 네. 가슴에 얼마나 피멍을 들게 그런 데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아까 정신감정 이야기했는데 저런 면에서 오히려 정신적인 면은 있다. 근데 저런 정신적인 면이 형에는 반영 안 되죠. 왜냐하면 아하. 범행을 할 때 어떤 범행을 인식 못 하거나 어떤 네. 우발적으로 아주 충동 조절 장애로 범행하거나 이거는 정신 장애가 맞는데 저렇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어떤 도덕심이 마비된 거 네. 그거는 정신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거를 정신장애로 봐갖고 판결의 감형의 사유가 됐다면 정말 예. 보는 사람이 속 터져서 아마 못 봤을 겁니다.